연부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변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자비심이 많아진다거나 남을 잘 용서한다거나 관대해진다거나 항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 연불에 뭔가 마음가짐이나 무슨 훈련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체험담을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왜 살면서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사실은 내가 잘난 척은 좀 하긴 했지만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기암에 걸려야만 하는가?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고 엄청나게 우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암에 대한 죽음의 큰 두려움에 도움이 되어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연불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반드시 충격요법이라 해가지고 내면에 있는 불성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좀 깨달음을 이제 좀 얻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렇게 충격요법을 준다고 합니다. 병을 준다거나 사업을 아주 폭삭망하게 한다거나 또는 대인관계에서 아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괴로움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내가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매달리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충격요법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이고 위기는 곧 기회라고 누누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일본에 있는 마스시다라는 사람은 너무 키가 작고 못생기고 배운 것도 너무 없어 힘도 약해. 그래서 첫사랑 애인한테 퇴짜를 맞고 그래서 남보다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의 총수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예는 많지요. 이 대우중공업의 그 김기환 명장이라는 분도 그렇잖아요. 학교 얼마 졸업하지 못해가지고 사원으로 거기 일하다가 그 양반이 기계를 남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수도 없이 뜯었다 조립했다가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해가지고 기계를 남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특허도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내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기술적으로 워낙 뛰어나니까 이분을 점점 더 존중해가지고 나는 명장의 공장장에 이르르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얻은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참 위험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가다가 채식을 하는 게 좋다고 많이 이게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에다가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가, 고기 먹어도 되게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댓글을 달아요. 다른 분들이 그 부처님이 삼정육을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저 북극지방에 태어나서 에스키모로 태어나면 먹을 게 없는데 뭘 먹고 살겠느냐.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부는 고기하고 어부의 관계는 어부도 고기만 보고 고기도 어부만 본답니다. 그래서 어부가 죽으면 고기가 되고 고기가 죽으면 어부가 되고 서로 계속 그렇게 윤회한대요. 그러니 그런 언제 어떤 룰이 깨지는 때가 와야만 거기서 헤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우리는 어부가 아니고 다행히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좋은 환경인 것이죠. 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태어나서 전쟁 중이야.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언제 우리 집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모네 집에 갔다가 고모네 집이 오대산 밑에 그 진부면 이목정리라는 곳에 그 고란이라는 골짜기 속에 계셨어요. 이딴 집이었죠. 근데 그때 무장공비가 나타났어요. 삼척지방에 조그만 그 잠수정을 타고 온 사람, 그 무장공비들이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가 오대산까지 와서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이승복 어린이 사건도 일어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 있었는데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외딴 집에 혼자 있는데 외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무장공비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참 전쟁의 공포가 이렇게 참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할 때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는 이 나라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기암에 걸린 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연부를 만난 것 때문에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연부를 통해서 괴로웠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덜어내지자 부처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 밀려오게 되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 나만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 내가 좀 잘난 척 하긴 했지만 남한테 해코지는 않았는데 왜 나한테만 병이 왔느냐, 이렇게 불평불만 하다가 이제 오히려 연부를 하게 되니까 감사함이 밀려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의라는 말을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연부를 하면 귀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처님한테 완벽하게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그렇게 연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지혜가 이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나중심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잘난 줄 알고 내가 혼자 잘난 줄 알고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비장단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이해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겸손함이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당해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진정한 겸손을 이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자식한테도 짜증도 내고 자식을 괴롭히기도 하고 명령도 내리고 막 좀 화풀이도 하고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겸손해져서 자식한테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또 부부간에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다가 참 인격적으로 아주 잘 대해주면 서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 갑니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좋은 상태에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들이 왜 룸사롱에 가서 그 비싼 돈을 내면서 그 마담한테 푹 빠져가지고 바람을 피고 하겠습니까? 집에서는 개 떡만도 못하게 보는데 그 룸사롱에 가니까 돈을 받으려고 그랬더라도 엄청나게 잘해주고 참 아부도 해고 아양도 떨고 나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얘기해주고 하니까 기분이 팍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왜 그걸 못하나요? 서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참 정말 항상 옷도 반듯하게 남편을 위해서 잘 차려입고 남편을 위해서 반찬도 잘 정성을 다해서 해주고 말도 최고 존중을 해보십시오. 왜 술집 여자를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은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원인은 다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 그런 것들이 연부를 한 뒤에 연부를 계속 열심히 한 다음에 느낀 이분의 큰 변화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와야만 그게 연불의 효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효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연불하시면서 마음이
자비심적으로 부처님 같이 자비심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행복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